얼마 전에 이제 은행에 다닐 때 지인이었던 분들 모임에 나갔었어요. 7월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투자 시장은 그냥 쉽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은행에 다닐 때 지인이었던 분들 모임에 나갔었어요. 그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PB이셨는데요. 다들 PB였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투자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7월에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7월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이 투자 시장은 이게 뭐 실력도 아니고 그냥 쉽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아무리 시장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맞추려고 해도 결국에는 꼭지에 들어가서 폭락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매월 배당을 주는 커머드콜형 ETF로 관심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떠한 ETF들이 7월에 우리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해줬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지표의 데이터에 근거해가지고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마침 지난 금요일에 시장이 꽤 많이 폭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한 2가지 정도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좀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또 데이터에 근거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많이 구독해 주셔서 제 채널이 드디어 5만을 넘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말을 돌이켜보면요. 투자 시장에서 우리가 어땠나요? 굉장히 자신감이 충만했었죠. 자, 보통의 투자 패턴은 이래요. 한 종목이 올라서 이제 수익이 나면은요. 적정 수익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으면 옳다구나 조정했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시드를 많이 태워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투자를 2번, 3번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이제 활활 타오르는 거죠. 이때는 전업 투자를 할까라는 생각도 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최고점이 되면 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위에서 가만히 안 둡니다. 기어코 최고점에 최고 금액을 넣게 만드는 게 시장이에요. 폭락이 언제 올지는요,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고 또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해봤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20대 헤지펀드 천지가 무너지면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고점에 들어갔다고요? 절대 본인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왜냐면 우리 태생이 원래 이렇거든요. 수익이 나면요, 빨리 익절해서 수익을 손에 쥐고 싶어 하고요. 또 몇 번 맞추면 이제 본인이 굉장히 투자를 잘한다고 확신을 하게 돼요. 또 최고점에서는요, 본인이 듣고 싶은 뉴스만 봅니다. 앞으로 더 올라간다 라는 뉴스만 보게 되는 거죠. 7월에 주식시장이 실제로 우리한테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주다 보니까요. 방향을 맞춰서 수익을 내는 투자에서요. 배당금을 주는 투자로 지금 자금이 실제로 옮겨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용사에서는 7월에요. 지금 배당금도 올리고 특별 배당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7월에 이 ETF들의 배당금을 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하락장에서 이러한 커머드콜형 월배당 ETF를 찾을까요? 숫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운주스 타겟 커버드콜 ETF의 예시인데요. 하락 직전인 4월 1일에 이제 매수했다고 하면은 가격이 1870원이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4월 1일에 사서요. 자, 7월 14일에 매도를 했다고 치면요. 7월 14일 기준 가격이 1750원이었거든요. ETF 가격이 120원이 하락한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 ETF의 배당금이 326원이 나왔습니다. ETF 가격, 즉 주식의 가격은 떨어졌는데 배당금이 그 떨어진 거를 커버하고도 ETF에서 이익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러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치 빨리 알아보고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로 자금을 옮기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를 하려면 커버드콜 구조를 알고 옵션 프리미엄의 그 원리에 대해서 알면은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는 배당 재원을 옵션 프리미엄에서 만들죠.
옵션 프리미엄은요, 변동성이 커질수록 더 비싸져요.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은요, 옵션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배당도 많이 해주는 거죠. 실예로 라이즈 코리아 밸류 위클리 고정 커버드 콜 ETF의 월 배당금을 보면은요, 6월에는 420원이었는데 7월에는 590원 배당을 했어요. 7월에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7월 배당금이 이렇게 많아졌던 겁니다. 이 ETF는 이름에 고정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월 옵션을 파는 비중이 동일해요. 매월 동일한 옵션을 팔고도 저렇게 높은 배당을 했다라는 것은 프리미엄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7월에 정말 시장이 꽤 많이 빠졌는데요. 많이 빠진 7월에 어떠한 ETF가 배당금을 좀 많이 줬는지 한번 추려봤거든요. 참고로 연한산 배당률은요, 최근 6개월 배당금에다가 곱하기 1을 해서 현재 가격으로 나눈 거예요.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제가 현재 가격으로 나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현재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배당률이 이처럼 연환산으로 막 30%, 26%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착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당 몇백 원씩 배당을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든든한 거죠. 1등은요, 타이거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예요. 그런데 여기서 3위를 한번 봐보실래요? 코덱스 200 커버드 콜 액티브 ETF가 지금 상장한 지 한 달이 안 됐는데요. 자, 여기 상위권에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 ETF를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처럼 이번에 배당을 153원 했네요. 15일 운용하고 153원 배당을 한 거니까요. 꽤 많이 배당을 해준 거죠. 이 ETF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볼게요. 이 ETF가 상장일이 7월 14일이었는데 상장하고 지금 15일 만에 153원에 배당을 해줬어요. 15일 만에 153원이니까 한 달로 굳이 한번 환산을 해보면은 306원이 되는 거죠. 자, 이 306원을 연환산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 50% 정도의 배당률이 계산이 돼요. 그런데 이 50%에는 착시가 좀 있는 거죠. 이 ETF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ETF 대비 가격이 더 낮습니다. 특히 배당 직전의 기준가가 7,215원이거든요. 그렇지만 첫 번째 배당치고는 배당을 꽤 잘했고요.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 분기 배당을 하는 상품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했던 S&P 500에 투자해주는 ETF들이요. 8월에 배당을 해줍니다. 이 ETF들이 커버드 콜형은 아닌 거고 지수에 100% 참여를 하는 ETF들이고 거기서 나온 배당금으로 이제 우리한테 배당을 해주는 거죠. 지금 코덱스 미국 S&P 500 ETF 하고요. 타이거 미국 S&P 500, 에이스 미국 S&P 500 ETF가 8월에 배당금을 지급을 해요. 라이즈 운용사도 분기 배당인데 라이즈 운용사는 한 달 좀 더 빨리 배당을 해서 7월에 배당을 했습니다. 배당률은요, 운용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코덱스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연환산으로 약 2% 정도의 배당을 해줘요. 다른 운용사의 배당률이 1%인 거에 비해서는 배당을 조금 더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코덱스 미국 S&P 500 ETF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이거 에이스 라이즈 ETF 같은 경우에는 재투자 효과를 중요시할 때 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또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제 의견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증시 전망 말씀을 드리면서 달러 인덱스를 보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파란색이 달러 인덱스고 빨간색이 코스피인데요. 여기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어김없이 조정을 받았던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다시 100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주가 회복에 도움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정표를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하고 애플이요, 이제 시가총액 1위를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거든요. 엔비디아는요, AI 투자의 최대 수혜주
주식이기도 하고요. AI 투자의 시장 심리를 좀 어느 정도 대변하는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애플은요, 보수적 AI 투자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AI 투자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부정적인 분위기를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까지 애플이 시가총액 1위였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장 끝나고 엔비디아가 다시 시가총액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AI 투자에 대해서 다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살아나는 건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AI 투자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조금 다시 살아나면 아무래도 코스피에도 조금 더 긍정적일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패닉셀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투자 시장에 이렇게 전면에서 투자를 도와드리는 지금 이제 현역 PB도 제가 만나는데, PB들을 이렇게 만나 봤을 때 PB들 사이에서조차 타점을 맞추는 투자는 참 어렵다. 투자는 심리의 영역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방향성을 맞추는 투자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배당 투자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고요. 7월에 또 배당금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또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두 가지 이정표를 한번 들여다 봤더니 앞으로는 좀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언제 어떤 충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증시에만 한 번에 큰 돈을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또 월배당 ETF 시작하시려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로 나눠서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도 이제 영상이 좀 파편돼서 나오다 보니까는 종합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연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고정 댓글 통해서 이제 강연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시는 8월 29일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고 들으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요. 이러한 오해들이 좀 있다 보니까 8월 29일 현장에서 제가 오해가 최대한 없도록 많은 내용을 좀 정제해서 전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항상 감사합니다.